잠깐. 감독님 진짜 죄송해요. 진짜. 끝내려고 했더니 이거 감독님 해야 된대. 어떻게 입고 있냐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네도 나이 먹어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이가 얼마냐고? 그건 비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지. 자, 일단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의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가 한번 싹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자. 자,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왜 필요한 건가요?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건데? 자, 신재생 에너지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답변해야 되는 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에 대한 화석 연료의 매장량이 얼마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파괴력이 커 안정성 면에서는 논란이 되어지지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답변이 이제 좀 되시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우주에 있는 소행성과 해성 등에는 우주 자원 채굴 기술에 대한 방법이 매우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는지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거기에 있는 우리 주어진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 광산 프로젝트 단계는 니오 우주 만원경 발사부터 시작해서 로봇 우주선을 발사하고 그다음에 채굴하는 지구 운반 과정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이 공개되어진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겠죠. 우리 지구에 있는 이 모든 과학자들은 이미 그 우주 광산 채굴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이런 로봇 광부, 즉 드론들을 갖다 이용한다면 그런 작은 크기의 소행성에 달라붙어서 얼마든지 채굴을 통해 우리 지구로 귀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황당한 아이디어로 보이는 이것이 나사도 2016년쯤 무인 우주선 오시리스 렉스라는 것을 발사해서 직경 7m, 중량 500톤의 소행성을 달 궤도로 끌어와 2025년쯤 채굴을 시작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안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우리 볼까요? 자, 우리나라 단층 위에 놓인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소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원자력 폐기 시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근데 사실 이 폐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힘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에너지 수급 문제. 왜 에너지의 생산시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0%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점을 못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30%의 수급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토양오염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가질 때 그런 것을 복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들,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에너지를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순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확보,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방사능에 대한 우리 위험에 대한 것들을 안전하게 우리가 커버하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 즉 토양 오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충분히 답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다리가 몇 개? 8개 달린 염소? 그 다음에 우리가 개구리인데 개구리가 몸이 3개지. 그 다음에 해바라기도 우리가 꽃이 막 무성이 피어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가 봤지만 근거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 내에서 우리가 본다면 방사능 누출 사고 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난제인 방사능 제염, 즉 오염물질 제거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방사능 폐기물 소각로는 방사능 오염물질로 태우느라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반경 20km 내외에 모두 귀한 곤란 지역으로 우리가 선정되어 주민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올림픽을 갖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 많이 방송을 안 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건 확실합니다. 자, 이번엔
끝이 났다. 이번엔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 내가 얼마든지. 난 다 할 수 있어. 난 자신만만하니까. 응? 그렇지. 그럴 때는 게시판에다가 막 타자수를 갖다 눌러줘야지. 그래야 내가 답변을 갖다 해주지. 아니면 선생님의 이 좋은 목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녹음해서 알려달라고? 그것도 가능하겠다. 노력해볼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말 이제 끝낼 거예요. 이제 갈 거예요. 감독님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 오늘 여기까지. 자,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